당장 그만둬. 다 지워버리라고. 아니면 따로 살까? 24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 위협을, 집에서는 이혼 통보를 받은 태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그 순간 캠핑장에서 마지막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00원, 5,000원, 10,000원. 작은 후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아침 8시 20분. 김태수는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53살이 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마케팅팀 과장으로 입사한 지 22년째. 그는 이제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과장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이만 많았지 대접은 전혀 받지 못했다. 요즘 들어서는 신입사원들조차 그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루틴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받고 회사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취급받는 일상. 이게 정말 자신이 꿈꿨던 인생이었을까?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인 김 부장이 다가왔다. 54살의 김 부장은 태수보다 1살 위였지만 여전히 젊은 직원들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 과장, 오늘 신규 프로젝트 회의 있는 거 알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모바일 앱 마케팅 프로젝트였다. 22년간 마케팅 일을 해온 태수로서는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야였다. 근데 이번엔 젊은 팀원들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어. MZ세대 타깃이라서 말이지. 과장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김 부장의 말에 태수는 순간 당황했다. 또 시작이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점점 많아졌다. 새로운 프로젝트만 나오면 그는 항상 제외 대상 1순위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니까요. 이런 말들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태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항의한들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눈총만 받을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김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태수는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봤다. 22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서는 젊은 직원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26살 신입사원 최민지가 발표를 하고 있었다. 이번 캠페인은 MZ세대 타깃이니까 인스타그램과 틱톡 위주로 진행해야 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적극 활용하고요. 김 부장이 크게 끄덕였다. 맞아. 역시 젊은 친구들이 센스가 있어. 김 과장 같으면 또 전단지나 신문 광고 얘기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구식이라는 딱지를 받으며 묵살당하는 것을 몇 번이나 지켜봤다. 처음엔 화도 났지만 이제는 체념에 가까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먹었지만 요즘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 젊은 직원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최신 유행이나 게임 이야기를 했고 태수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신입사원들이었다. 김 과장님은 정말 꼰대 같아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맞아요. 요즘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졌어요. 어제도 내가 신입사원일 때는 이러시더라고. 그러게요. 디지털 마케팅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태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자신 얘기인 게 분명했다. 밥맛이 뚝 떨어졌지만 그냥 꾹꾹 씹어 삼켰다. 이런 모욕도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받았다. 오후에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발령에서 35살 박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이었다. 태수보다 18살이나 어린 직원이 같은 직급이 되는 것이다. 축하해요, 박 과장님. 동료들이 박대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나이만 많고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중년 직장인. 그게 바로 지금의 자신이었다. 오후 6시 정시퇴근 시간이 되었다. 젊은 직원들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태수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다. 그들 사이에서 혼자만 정시에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지만 집에 가서도 딱히 할 일은 없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패기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월급쟁이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미숙이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결혼 24년 차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응, 별일 없어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미숙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고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화도 줄어들었다. 아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대학생이 된 후로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가끔 용돈 달라고 할 때나 짧게 얘기할 뿐이었다. 집에서도 태수는 점점 존재감이 없어져 갔다. 태수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과 파,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보였다. 평소 같으면 대충 라면으로 때웠겠지만 오늘은 왠지 제대로 된 안주가 먹고 싶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고 싶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계란을 풀어 파를 넣어 마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노란 계란이 익어갔다. 단순한 요리였지만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소주 한 잔을 따르고 갓 만든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이거 나쁘지 않네. 혼잣말을 하면서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알코올이 목을 넘어가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든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다던데. 유튜브니 인스타그램이니 하는 것들 말이다. 회사에서도 요즘은 영상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호기심이 생긴 태수는 핸드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란말이와 소주가 놓인 테이블을 향해 카메라를 맞춰봤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서툰 손놀림으로 자신의 모습과 계란말이가 나오도록 각도를 맞췄다. 별 생각 없이 30초 정도 촬영했다. 혼자 술 마시며 계란말이를 먹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영상을 다시 재생해보니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조명도 나쁘지 않고 계란말이도 맛있게 보였다.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53년을 살면서 자신을 카메라로 찍어본 것도 몇 번 없었는데 이상하게 재미있었다. 뭐 하는 거야?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태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렸다. 아, 그냥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 요즘 핸드폰만 들여다보네. 나이 먹고 게임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이상한 거 보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태수는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53살 남자가 무슨 영상을 찍냐고 할 게 뻔했다. 그럼 뭐야? 요즘 이상해.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별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걸 배워보고 있어. 새로운 거? 뭔데? 응. 나중에 얘기할게. 미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태수와 미숙의 관계도 예전만 못했다. 서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태수는 그 영상 생각이 났다. 별게 아닌 일상이었지만 누군가 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돈도 번다고 하던데. 물론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설마 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53살 아저씨가 무슨 유튜브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회사에서도 뒤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누군가 봐준다면, 혹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상을 하며 태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찍은 영상이 자꾸 신경 쓰였다. 다시 한번 재생해보니 여전히 괜찮아 보였다. 53살 중년 남성의 소박한 혼술 시간.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태수는 결심했다.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찍어보자고. 그리고 용기가 된다면, 정말 용기가 된다면 유튜브에 올려볼까도 생각해봤다.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기대감을 느꼈다.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비록 작은 가능성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일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태수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5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 자신만의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설렘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태수는 또다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계란말이 영상을 다시 보니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좀 더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볼까 싶어서 참치캔을 꺼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참치캔을 열었다. 참치김치찌개는 태수가 만드는 몇 안 되는 요리 중 하나였다. 결혼 초기에 미숙이 가르쳐준 것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태수가 더 잘 만들었다. 김치가 적당히 익으면서 참치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혼술 안주로는 제격이었다. 김치를 기름에 볶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김치의 매콤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물을 붓고 참치를 넣으면서 태수는 문득 어제를 생각했다. 영상을 찍는다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촬영을 준비했다. 핸드폰을 세워놓고 각도를 맞춘 후 찌개를 끓이는 과정부터 담기로 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노력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혼자 요리만 하는 영상이면 재미없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53살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참치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다. 누가 53살 아저씨의 요리를 보고 싶어 할까? 하지만 일단 시작한 김에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별거 아니지만 혼자 마시기엔 괜찮은 안주거든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빨갛고 매콤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생각보다 맛있어 보였다. 소주를 한 잔 따르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어 보였다. 오늘은 김치가 잘 익어서 맛있네요. 참치도 고소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5분 정도 촬영한 후 영상을 확인해 봤다.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말하는 것도 나름 괜찮고 찌개도 정말 맛있게 보였다. 영상을 보면서 태수는 용기를 냈다. 정말로 유튜브에 올려볼까?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뭐가 문제겠나.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태수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가입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채널명을 뭘로 할지 한참 고민했다. 53살 아빠, 중년의 요리, 혼술남 등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결국 퇴근 후 혼술남으로 정했다. 솔직하고 직관적이었다.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같았다. 첫 영상 제목은 53살 아빠의 계란말이 혼술로 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자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해냈다. 53살에 유튜브 데뷔를 한 것이다. 물론 아무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 셈이었다. 30분 후 호기심에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 12회였다. 12명이 봤다는 얘기다. 태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봤다는 것이다. 댓글은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뿌듯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유튜브 생각만 났다. 회의에서 또 제외되고 신입사원들의 시큰둥한 시선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예전만큼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가 생긴 것 같아서였다. 김 부장이 젊은 직원들에게만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것을 보며 태수는 더욱 확신했다. 나도 뭔가 내 것을 해봐야겠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 18회로 늘어 있었다. 6명이 더 본 것이다. 별거 아닌 숫자였지만 태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그날 저녁에는 두 번째 영상인 참치김치찌개를 업로드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있게 촬영했다. 어제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어제 첫 영상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오늘은 참치김치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것이 어제보다 자연스러워졌다. 요리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도 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서 이렇게 혼자 술 한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고 그냥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수를 보니 47회로 늘어났다. 그리고 드디어 첫 댓글이 달렸다. 아빠 같아서 정겨워요. 구독하고 갑니다.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따뜻함을 느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53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낯선 사람이지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구독자가 한 명 생겼다는 알림도 왔다. 첫 구독자였다. 태수는 댓글에 답을 달았다. 고마워요. 정말 힘이 됩니다. 그 후 태수는 매일 퇴근 후 요리를 하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월요일은 계란 요리, 화요일은 찌개류, 수요일은 볶음 요리 이런 식으로 나름의 패턴을 만들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다. 조회수는 여전히 2자리 수준이었지만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 힘드시죠? 저도 퇴근하고 혼술해요. 아저씨 요리 솜씨 괜찮으시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태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집에서 소외당해도 적어도 여기서는 누군가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태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매일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는 겨우 23명이었다. 조회수도 20회에서 30회 사이를 맴돌았다. 생각보다 성장이 더뎠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악플이었다. 어느 날 아침 댓글을 확인하다가 태수는 얼어붙었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부끄럽지도 않나? 술만 마시고 한심하다. 가족들이 민망할 듯. 아저씨 혼술 누가 궁금해해요? 키읔키읔 시간 낭비. 요즘 아무나 유튜브 하는구나. 수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네. 태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댓글을 읽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이 먹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자괴감이 밀려왔다. 정말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도 비슷한 말을 듣고 이제 인터넷에서까지 이런 말을 듣다니.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태수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악플들이 떠올랐다. 혼자 술 마시는 것도 민망해졌다. 정말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빠졌다. 신입사원 최민지가 태수의 기획안을 보더니 동료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과장님, 이 아이디어는 너무 구식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2000년대 스타일인 것 같아서. 주변 직원들이 웃었다. 태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김 부장도 거들었다. 김 과장, 요즘 트렌드 좀 공부해. 젊은 친구들한테 배우라고. 시대가 바뀌었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자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였다.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집에서는 아들 지훈이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혼잣말해요. 뭔가 중얼거리고.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나이가 들면서 그러나? 친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우리 아빠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태수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모든 게 실패였다. 나이 먹고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만 들었다. 젊은 사람들의 세계에 끼어들려고 했던 자신이 우스웠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구독자 중 한 명이 댓글을 남겼다. 닉네임은 외로운 직장인이었다. 아저씨 영상 언제 올리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사는 저에게 위로가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태수는 그 댓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영상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다른 댓글들도 확인해봤다.
태수님 어디 가셨어요? 걱정돼요. 매일 봤는데 영상이 없으니 허전해요. 힘든 일 있으셨나요? 응원합니다. 태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왜 놓쳤을까? 악플 몇 개 때문에 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뻔했다. 그날 밤 태수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고등어 조림을 만들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 더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사실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서 잠시 쉬었어요. 나이 먹으면 뭐 어때요? 저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술 한잔 마시면서 요리 좀 하면 안 되나요? 고등어 조림을 뒤집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다. 악플 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진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이 영상을 올린 후 조회수를 보니 처음으로 100회를 넘겼다. 댓글도 평소보다 많이 달렸다.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응원합니다. 계속해주세요. 저희가 있어요. 진짜 멋있으세요. 태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진정성이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악플보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100조회를 넘긴 첫 영상을 보며 태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다. 53살의 늦은 시작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조회를 돌파한 후 태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다.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고 구독자들의 요청사항도 귀담아 들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아저씨, 캠핑도 해보세요. 혼자 캠핑하면서 요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도 캠핑 영상 보고 싶어요. 자연에서 혼술하는 것도 낭만적일 듯. 캠핑장에서 라이브 방송해 보시면 어떨까요? 텐트 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술 마시는 영상 기대해요. 캠핑. 태수에게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분야였다. 53년을 살면서 텐트 한 번 쳐본 적이 없었다. 회사 야유회나 가족여행도 항상 펜션이나 호텔이었다. 캠핑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구독자들의 제안을 듣다 보니 왠지 해보고 싶어졌다. 무엇보다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김 부장은 태수를 아예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시켰고 신입사원들은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어제는 최민지가 팀 회의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 과장님 아이디어는 너무 2000년대 같아요. 지금은 2024년인데 좀 더 트렌디한 것들로 가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무기가 되지 못하는 시대였다.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수는 인터넷으로 캠핑용품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 가득했다. 텐트, 타프, 체어, 테이블, 랜턴, 버너, 코펠.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았다. 이게 다 필요한 건가? 캠핑 관련 유튜브 영상들도 찾아봤다. 젊은 캠퍼들이 능숙하게 텐트를 치고 요리하는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막막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구독자들과의 약속이 있었다. 지난 영상에서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많은 요청이 온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태수는
초보자용 캠핑 세트를 주문했다. 텐트, 접이식 체어, 작은 테이블, 가스버너, 랜턴 등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가격이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월급에서 조금씩 아껴뒀던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택배로 받은 캠핑 용품들을 보니 정말 막막했다. 텐트 하나만 해도 설명서가 10페이지나 되었다. 영어와 그림으로 된 설명서를 보며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걸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구독자들과의 약속이 있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이번 주말에 캠핑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댓글에는 벌써 기대한다는 반응들이 가득했다. 드디어 기다렸어요. 태수님 첫 캠핑 너무 기대돼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보세요. 토요일 아침 일찍 태수는 준비를 마쳤다. 캠핑 용품들을 차에 싣고 요리 재료와 술도 챙겼다. 가까운 캠핑장을 예약해놨는데 차로 1시간 거리였다. 아내 미숙은 의아해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사라도 가는 거야? 아, 그냥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유튜브 이야기를 아직 하고 싶지 않았다. 미숙은 어차피 관심도 없어 보였고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친구들이랑 뭐 하는데 짐이 이렇게 많아? 응, 그냥 바베큐 같은 거 해먹으려고. 미숙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결혼 24년 동안 태수가 거짓말을 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캠핑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다.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었고 태수처럼 혼자 온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괜히 어색하고 민망했다. 혼자 캠핑 온 53살 아저씨라니. 지정받은 자리에서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캠핑 용품들을 펼쳐놓고 보니 정말 막막했다. 다른 캠퍼들은 능숙하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태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텐트를 꺼내니 더욱 복잡해 보였다. 설명서를 보며 1시간 넘게 씨름했지만 도무지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주변 캠퍼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더욱 당황스러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연습이라도 해볼 걸. 그때였다. 아저씨, 도움이 필요하세요? 옆자리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 온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아, 네.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부끄럽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친절하게 텐트 치는 방법을 설명해줬다. 이 텐트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바닥 시트를 깔고 폴대를 이렇게 끼우고 20분 만에 텐트가 완성됐다. 생각보다 멋있었다. 태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밤새도 못 쳤을 것 같네요. 괜찮아요. 캠핑은 서로 도와가며 하는 거예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대단하시네요. 홈캠핑이 요즘 트렌드긴 한데 실제로 하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 말에 태수는 조금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이 뭔가 트렌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캠핑 장비들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오늘 메뉴는 라면이었다. 캠핑 요리는 처음이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태수는 드디어 첫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다.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각도를 맞췄다. 배경으로는 텐트와 캠핑장 풍경이 보였다. 다른 캠퍼들의 텐트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운치를 더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까지는 집에서만 촬영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라이브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다른 캠퍼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오늘은 처음으로 캠핑장에서 라이브를 해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핑 완전 초보예요. 실시간 시청자는 3명뿐이었지만 댓글이 바로 올라왔다. 드디어 캠핑이네요. 멋있어요, 아저씨. 어디 캠핑장인가요? 태수는 긴장하면서도 신기했다.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집에서 촬영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재미가 있었다. 지금 라면 끓이고 있어요. 캠핑 요리는 처음이라 간단하게 시작해 보려고요. 가스버너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야외에서 끓이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어 보일 줄 몰랐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화면에 잘 잡혔다. 캠핑장 공기가 정말 좋네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조용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다. 차 소리, 클렉슨 소리 같은 도시의 소음이 전혀 없었다. 대신 새소리, 바람소리, 다른 캠퍼들의 웃음소리 같은 자연스러운 소리들이 배경에 깔렸다. 시청자가 5명으로 늘었다. 댓글도 계속 올라왔다. 자연 소리가 힐링돼요. 저도 캠핑 가고 싶어졌어요. 태수님이 편안해 보여서 좋아요. 소주를 한 잔 따르고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지네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제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시청자가 8명으로 늘었다. 댓글이 더 활발해졌다. 저도 회사 스트레스 심해요. 자연이 답이에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태수님 힘내세요. 1시간 정도 라이브를 진행했다. 중간에 다른 캠퍼 가족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주기도 했고 캠핑장 관리소 직원이 와서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모든 게 새로웠고 재미있었다. 오늘 첫 캠핑 라이브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댓글에는 응원과 격려의 말들이 가득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캠핑 브이로그 기대할게요. 태수님 덕분에 캠핑 가고 싶어졌어요. 라이브를 마치고 나니 뿌듯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실히 풀렸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것도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바닥이 딱딱해서 불편했지만 점차 적응이 됐다. 도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이런 게 힐링이구나. 태수는 텐트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자유로움. 53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해먹었다. 컵라면과 커피였지만 야외에서 먹으니 특별했다. 캠핑장을 정리하면서 아쉬웠다. 더 오래 있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라이브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했다. 제목은 53살 초보 아빠의 첫 캠핑 도전기 마이너스 텐트도 못 치는 아저씨의 자충우돌이었다. 실패담도 솔직하게 담았다. 평소보다 길게 만들어 15분 분량이 되었다. 며칠 후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 500회를 넘겼다. 태수의 영상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댓글도 평소의 3배나 달렸다. 자연 속에서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저도 캠핑 가고 싶어졌어요. 회사 스트레스 이야기 너무 공감돼요. 실패하는 모습도 재밌어요. 다음 캠핑 영상도 기대할게요. 특히 마지막 댓글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이 다음 영상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태수는 결심했다. 캠핑을 정기적으로 해보자고.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다. 여보, 어제 어땠어? 친구들 모임.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 뭐 했는데? 그냥 자연에서 시간 보내고 그랬어. 태수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아들 지훈도 관심을 보였다. 아빠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좀 더 밝아진 것 같달까? 태수는 살짝 놀랐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네. 예전엔 맨날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뭔가 생기가 있어 보여요. 그냥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아서 좋은 일이죠. 아빠도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죠. 처음으로 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수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 주 화요일 회사에서 또 모욕적인 일이 있었다. 김 부장이 태수를 제외하고 젊은 직원들만 모아서 중요한 미팅을 했다. 하지만 태수는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주말에도 캠핑 가야지. 자신만의 탈출구가 생긴 것이다. 회사가 전부가 아니었다. 53살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었다. 유튜브와 캠핑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 500조회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태수는 다음 캠핑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구독자들이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첫 캠핑 영상이 500조회를 기록한 후 태수는 매주 토요일을 캠핑데이로 정하기로 결심했다. 구독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연에서 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두 번째 캠핑을 준비하면서 태수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 캠핑에서의 실수들을 메모해두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로 했다. 요리 재료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카메라 촬영 각도도 미리 생각해봤다. 그 주 금요일 저녁 태수는 영상 하나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지난주 첫 캠핑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두 번째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라이브 시간을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7시에 만나요. 댓글에는 벌써 기대한다는 반응들이 가득했다.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뭐 해 드실 거예요? 라이브 시간 정해주셔서 좋아요. 토요일 아침 일찍 태수는 캠핑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캠핑장을 선택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곳이었다. 텐트 치는 것도 지난번보다 훨씬 수월했다. 30분 만에 완성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구나. 태수는 뿌듯해했다. 뭐든지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낫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저녁 7시가 되자 태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2차 캠핑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가 처음부터 8명이었다. 지난주보다 확실히 늘었다. 태수는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어요. 캠핑의 로망이잖아요. 캠핑용 그릴에 삼겹살을 올리자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났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고기 냄새가 캠핑장에 퍼졌다. 다른 캠퍼들이 부러운 듯 쳐다보기도 했다. 자연에서 먹는 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집에서 먹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편안했다. 캠핑에도 익숙해지고 라이브 방송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솔직해지고 싶었다. 지난 한 주 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스트레스였다. 사실 저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젊은 직원들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터져나왔다. 어제도 회의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마케팅 일을 해왔는데 26살 신입사원이 제 아이디어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생각해도 화가 났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저만의 시간이죠. 실시간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너무 공감돼요, 유유. 저도 그런 기분 완전 알아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이 차별 정말 심해요. 태수님이 최고예요. 시청자 수도 계속 늘어서 15명이 됐다. 태수는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때였다. 옆 캠핑 자리에서 젊은 부부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음악도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다른 캠퍼들이 눈치를 주는 상황이었다. 태수는 당황했다. 라이브 중인데 배경이 너무 시끄러웠다. 하지만 이것도 캠핑의 현실이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 옆에서 파티하나 보네요. 태수는 웃으며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것도 캠핑장의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이런 일도 있죠. 시청자들은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현실적이네요, 키읔키읔. 태수님 대처가 완전 센스. 이런 게 진짜 라이브의 재미죠. 어른의 여유가 느껴져요. 태수는 시끄러운 상황을 오히려 재미있는 소재로 만들었다. 저 젊은 친구들도 나름 스트레스 푸는 거겠죠. 저는 혼자 조용히 술 마시고 저들은 시끄럽게 놀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진행한 라이브는 평균 12명의 시청자와 함께했다.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숫자였다. 무엇보다 댓글의 반응이 뜨거웠다. 다음날 편집 영상을 올렸는데 제목을 신중하게 정했다. 회사에서는 투명인간, 캠핑장에서는 주인공 마이너스 53살 아빠의 솔직한 이야기. 이 제목은 태수가 라이브에서 했던 말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전에 조회수를 확인하고 태수는 깜짝 놀랐다. 5,000회를 넘겼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 최고 기록이었다. 댓글도 150개가 넘었다. 진짜 공감돼요. 저도 회사에서 완전 그런 기분이에요. 중년의 현실을 너무 잘 표현하셨네요. 응원합니다. 계속해주세요. 구독했어요. 매주 기다릴게요. 우리 아빠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댓글들이 있었다. 이 영상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공감한다고 해요. 가족 톡방에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유가 시작된 것이다. 태수의 영상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구독자도 주말 동안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났다. 그 주 내내 태수는 들떠 있었다. 회사에서 김 부장이 또 무시하는 일이 있어도 예전만큼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도 다음 영상 소재가 되겠네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수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최민지가 태수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다. 과장님 혹시 유튜브 하세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회사에서 들킬 줄은 몰랐다. 어떻게? 친구가 보여줬어요. 진짜 과장님 맞더라고요. 최민지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과장님 영상 보고 좀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태수는 당황스러웠다.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던 최민지가 이런 말을 하다니. 괜찮아. 그냥 세대 차이일 뿐이야. 아니에요. 과장님도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변화는 최민지만이 아니었다. 다른 젊은 직원들도 태수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세 번째 캠핑에서는 라이브 시청자가 처음부터 25명이었다. 태수는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벌써 3주 연속 캠핑입니다. 이제 텐트 치는 것도 제법 늘었어요. 실제로 이번에는 15분 만에 혼자서 텐트를 완성했다. 캠핑용품 다루는 솜씨도 훨씬 늘었다.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이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메뉴에 도전했다. 라면에 계란과 치즈, 그리고 소시지를 넣은 럭셔리 라면이었다. 간단하지만 캠핑장에서는 최고의 별미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캠핑의 매력이죠. 별거 아닌 음식도 여기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댓글이 쉬지 않고 올라왔다. 이제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저도 캠핑 가고 싶어요. 태수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이번 주말에 저도 캠핑 가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 댓글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의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캠핑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라이브가 끝날 때쯤 특별한 일이 있었다. 닉네임 힘내 유형님이라는 구독자가 후원을 보냈다. 1,000원이었지만 태수에게는 큰 의미였다. 정말 고마워요. 돈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태수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자신의 영상을 보고 돈까지 후원해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소중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수의 채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한 것이다.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준이었다. 태수는 신청을 넣고 승인을 기다렸다. 2주 후 승인 메일이 왔다. 드디어 수익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첫 달 수익 정산을 받았을 때 태수는 핸드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다. 32,000원. 별것 아닌 금액이었지만 자신이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벌었다는 게 신기했다. 53년을 살면서 월급 외에 돈을 번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진짜 돈을 벌었어? 혼자서 중얼거리며 뿌듯해했다. 금액보다는 그 의미가 더 컸다.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다. 가족들은 아직 유튜브 이야기를 몰랐다. 매주 토요일 캠핑 간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아내 미숙은 가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느라고 했지만 별다른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 지훈은 좀 다르게 봤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지훈이 말했다. 아빠,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새로운 취미 하나 생긴 게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저도 뭔가 해봐야겠어요. 태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들이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태수는 더 이상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토요일만 되면 자신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구독자 1000명, 월 수익 3만 원. 작은 숫자들이었지만 태수에게는 큰 의미였다. 53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태수는 다음 주 캠핑을 준비하며 혼잣말했다. 1000명의 구독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고 수익화까지 성공한 후 태수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해보고 싶어졌다. 매주 캠핑만 갈 수는 없으니까 평일 집에서 하는 혼술 영상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고 구독자들의 반응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태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한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다. 회사에서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낸 뒤였다. 김 부장이 신규 캠페인 팀에서 태수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대놓고 말했던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젊은 감각이 필요한 거라서요. 김 과장은 다른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22년 경력의 마케팅 전문가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태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소주 한 잔을 따르고 간단한 두부김치를 만들면서 카메라 앞에 앉았다. 평소보다 진중한 마음이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오늘은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평소보다 무거운 톤으로 시작했다. 이번엔 정말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53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회사에서는 경험도 많고 나름 실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목소리가 점점 진해졌다. 젊은 감각, 트렌드,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단어들 앞에서는 그냥 늙은이가 되어버려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도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게 되고 두부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다. 술 한 잔이 들어가면서 평소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오늘도 회의에서 제외됐어요. 신규 캠페인이래요. 22년 넘게 마케팅 일 해왔는데 26살 신입사원이 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과장님은 좀 구식인 것 같아요래요. 구식? 정말 듣기 싫은 단어예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진지하게 말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새로운 걸 배우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처음이고 캠핑도 처음이고 53살의 말이에요. 영상은 18분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길었다. 하지만 태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을 모두 털어낸 기분이었다. 제목을 신중하게 정했다. 53살 아빠의 솔직한 직장생활 토크 마이너스 나이 먹으면 정말 끝일까요? 평소보다 진지한 제목이었지만 자신의 진심을 담고 싶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을 켜보고 깜짝 놀랐다. 조회수가 1만 회를 넘겨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댓글도 300개가 넘었다. 태수는 하나하나 읽어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울면서 봤어요. 우리 아빠 생각이 났어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응원합니다. 공유하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봐야 할 영상이에요.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우리 아버지께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다. 하루 종일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었다. 1000명에서 시작해서 저녁에는 3000명,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을 넘었다. 댓글에는 비슷한 처지의 중년 직장인들의 공감과 응원이 쏟아졌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영상을 보여줬다는 댓글들도 많았다.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눈물 흘리시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시네요. 우리 아빠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영상 보고 힘내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입은 말이 정말 맞다고 하시면서 계속 보고 계세요.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태수는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다. 그 주 월요일 출근했는데 동료 박대리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과장님, 요즘 유명인이 되셨더라고요? 태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다. 무슨 말이에요? 유튜브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구독자예요. 어제 영상 보여주더라고요. 박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동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태수는 식은땀이 났다. 진짜요? 과장님이 유튜브를 해요? 어떤 채널인데요? 구독자 많아요? 뭔 내용이에요? 순식간에 팀 전체가 알게 됐다. 젊은 직원들은 신기해했지만 같은 또래 동료들의 반응은 미묘했다. 과장님이 유튜브라니.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네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는 건가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걸 하시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김 부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김 부장이 태수를 따로 불렀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다. 김 과장, 유튜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런데 개인 시간에 하는 거라. 태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사 이야기를 거기서 한다던데? 그것 좀 문제 있지 않나? 김 부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태수는 식은땀이 더 났다. 실제로 어제 영상에서 회사 이야기를 꽤 자세히 했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 차원이 아니야.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기밀 유출이나 명예훼손 문제도 될 수 있고 회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네, 이해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개인 시간에 하는 일인데 왜 간섭하는 걸까?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날 오후 내내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신입사원 최민지는 태수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장님, 구독자가 1만 명이나 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네. 저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회사 과장님이 유명한 유튜버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여전히 어색했다. 퇴근 후 집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내 미숙이 물었다. 여보, 오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태수는 걱정이 됐다. 회사에서 압박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유튜브를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회사와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댓글을 확인해 보니 구독자들의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태수님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뭔가 일 있는 것 같은데.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태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구독자들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이제 1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태수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유튜브로 유명한 사람 아니야? 맞네. 퇴근 후 혼술남 맞다. 태수는 얼른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이미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었다. 회사 근처에서까지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 주 금요일 태수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김 과장님,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인사팀장과 김 부장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김 과장님, SNS 활동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직원의 개인 SNS 활동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회사 관련 언급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태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활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징계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 경고문이었다. 태수는 경고문을 받으며 손이 떨렸다. 징계 처분이라니. 22년 다닌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힘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다. 1만 명의 구독자들, 매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수익.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택할 것인가, 유튜브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태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온 것 같았다. 5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인사팀으로부터 정식 경고문을 받은 후 태수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김 부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무엇보다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 후 김 부장이 태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어조였다. 김 과장, 회사 기밀보호서 약서 읽어봤지? SNS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회사 이야기를 올린다던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태수는 답답했다. 자신은 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고 회사나 동료들의 실명을 거명한 적도 없었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계속 압박했다. 회사 이미지 생각해. 직원이 술 마시면서 회사 불만 토로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보이겠어? 저는 불만을 토로한 게 아니라 불만이든 뭐든 회사 관련 이야기는 삼가해. 특히 술 먹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알겠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했다.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인사팀에서 태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인사팀장과 김 부장, 그리고 법무팀 직원까지 함께 있었다. 김 과장님, 지난번 경고 이후에도 계속 영상을 올리고 계시던데요? 인사팀장이 태수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다.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화면에 나와 있었다. 회사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캠핑이나 요리 이야기만. 하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것도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끼어들었다. 김 과장님,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에요. 서류를 내밀며 계속 말했다. 즉시 채널을 폐쇄하거나 모든 영상을 삭제해 주세요. 계속 거부하시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태수는 절망했다. 징계위원회라니. 22년 다닌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 무엇보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 뭐가 더 필요해요? 당장 삭제하고 활동 중단하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김 과장,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에 계속 다닐 거면 당장 정리해.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회사와 유튜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태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53살 남자가 화장실에서 우는 게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2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회사만이 아니었다. 집에서도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당신 유튜브 한다고 난리야. 태수는 깜짝 놀랐다. 집 근처에서도 알려진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 마트에서 일하는 김 언니가 보여줬어. 구독자가 몇만 명이나 된다면서?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걸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아빠, 이게 뭐예요? 지훈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태수의 유튜브 채널이었다. 구독자가 이제 1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걸 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게 설명하기가. 태수가 말하려 했지만 아내가 먼저 화를 냈다. 미쳤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서 이런 걸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해?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이제 동네에서도 다 아는데,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여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가족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혼자 결정해? 아내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창피해 죽겠어.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마트에서도 일 못하겠어. 아들도 거들었다. 아빠, 친구들이 알까봐 무서워요. 제발 그만두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회사에서도 압박받고 이제 가족들까지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응원? 인터넷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 말이야? 그게 가족보다 중요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장 그만둬. 다 지워버리라고. 아니면 따로 살까? 최후 통첩이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았다. 24년 결혼 생활에서 미숙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회사, 가족,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꿈까지. 다음 날 회사에서는 더 큰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부장이 인사팀장과 함께 태수를 불렀다. 김 과장, 어제 결정했어? 그게 뭘 더 고민해?
24시간 안에 채널 폐쇄해.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부야. 인사팀장도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회사의 최종 결정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태수는 절망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1만 5천 명의 구독자들, 매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느낀 자신의 가치. 점심시간에 태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는 구독자들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태수님, 요즘 영상이 안 올라와서 걱정돼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태수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어서 새로운 취미 시작했어요. 댓글을 읽으면서 태수는 다시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사와 가족, 둘 다 잃을 수는 없었다. 태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구독자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말로 끝내자고. 그날 저녁 태수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라이브를 했다. 제목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솔직한 이야기였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아마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순식간에 300명까지 늘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럼 안 돼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태수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회사의 압박, 가족의 반대, 자신의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53살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여러분만은 저를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실시간 댓글에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000원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5,000원 후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0,000원 보내요. 힘내세요. 2,000원이지만 진심입니다.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50여 명이 후원을 보냈다. 총 금액보다는 그 마음이 더 소중했다. 태수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진행한 라이브는 태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회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이브를 마치고 태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생겼다. 1만 5천 명의 구독자, 매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보여준 진심 어린 응원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태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본 건 아니었다. 회사와 타협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을 설득할 방법도 있을 것이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다. 마지막 라이브 이후 며칠 동안 태수의 핸드폰은 쉴 틈이 없었다. 댓글과 메시지가 계속 쏟아져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태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다. 태수님 덕분에 저도 50세에 새로운 취미 시작했어요.
용기 얻어서 퇴직 후 작은 카페 창업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운동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빠도 태수님 보고 나이는 핑계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태수의 영상을 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의 폭발적 증가였다. 마지막 라이브 영상이 편집되어 올라간 후 3일 만에 50만 회를 넘겼다. 구독자도 1만 5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급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익이었다. 광고 수익, 후원,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협찬 문의들까지 합치면 이번 달 수익이 200만 원을 넘을 것 같았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진짜야? 통장 잔고를 여러 번 확인해 봤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회사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목요일 오후 아내 미숙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중 한 명이 미숙에게 다가왔다. 혹시 퇴근 후 혼술남 아시죠? 그분 아내분이세요? 네, 그게. 미숙은 당황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했다. 아, 저는 그분 구독자예요. 정말 팬이거든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저희 남편이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영상 볼 때마다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현하시는지. 미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남편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여성은 계속 칭찬을 이어갔다. 저희 남편도 영상 보고 용기 얻어서 등산 모임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마트를 찾는 손님들 중에 태수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부러워요. 이런 남편 두신 게. 우리 남편은 맨날 집에서 TV만 보는데 정말 멋있으신 분이에요. 미숙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남편을 창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미숙은 처음으로 제대로 태수의 영상들을 봤다. 그동안 대충 흘려봤던 것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봤다. 댓글들도 꼼꼼히 읽어봤다. 우리 아빠 같아서 눈물 났어요. 이런 아버지를 둔 가족이 부러워요.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용기 있으셨으면. 미숙은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댓글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감정이 들었다. 자랑스러움이었다. 아들 지훈도 대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카페에 있을 때였다. 야, 너 아빠 유튜버라면서?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지훈은 당황했다.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정말로 들킨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 어제 룸메이트가 보여줬어. 진짜 너 아빠 맞지? 지훈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야, 이거 대박인데? 구독자 10만 명이야. 진짜? 너 아빠가?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지훈은 더욱 당황했다. 야, 이 아저씨 진짜 멋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집에서 TV만 보시는데. 이런 아버지 둔 거 부러워. 정말. 지훈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아버지를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 아빠 진짜 용기 있으시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던 아버지가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편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다. 태수가 유명해지면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보는 시선이 생긴 것이다. 과장님,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라며요? 진짜 대박이에요. 저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께도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부서 직원들도 태수를 알아봤다. 아, 퇴근 후 혼술남 본인이세요? 저 구독자예요. 와, 실제로 보니까 더 친근하세요. 사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태수는 당황스러웠다.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자신이 갑자기 유명인 취급을 받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김 부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김 과장,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회사 일에 지장 없게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 지금 더 유명해졌으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금요일 오후 태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이다. 중년의 희망, 53살 유튜버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습니다. PD의 설명이었다. 요즘 중년층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수는 망설였다. 방송에 나간다면 더 유명해질 테고, 그러면 회사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 주말, 태수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가족의 지지가 필요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태수는 입을 열었다. 사실, 유튜브로 이번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 미숙과 지훈의 눈이 커졌다. 200만 원? 응. 광고 수익이랑 후원이랑 합쳐서. 태수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서.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계속할 거야? 하고 싶어.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들이 아빠를 정말 부러워해요.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미안했어. 나도 몰랐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가족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마트에서 손님들이 당신 이야기 많이 해. 부러워한다고, 멋있다고. 나도 자랑스러워. 정말? 응. 이제 알겠어. 왜 당신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지.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를 받으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 문제가 남아 있었다. 월요일 아침 태수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보기로 한 것이다. 김 부장이 또 압박하려고 하자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장님, 저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깜짝 놀랐다. 평소 순한 태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김 과장, 뭐라고? 제 개인 시간에 하는 활동에 회사가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기밀 유출도 없었고 명예훼손도 아닙니다.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상황을 지켜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태수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당당함을 느꼈다. 10만 명의 구독자, 가족의 지지,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부장과의 정면 대결 이후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태수를 지지하는 동료들이 생겨났고 김 부장도 더 이상 직접적인 압박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태수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 계속 회사와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구독자들과 수익도 안정적이었고 가족의 지지도 얻었으니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 주 금요일 태수는 김 부장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대결이 아닌 대화를 위해서였다. 부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뭔 얘기? 유튜브 관련해서요. 타협안을 제시하고 싶어서요. 김 부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 강하게 맞섰던 태수가 갑자기 타협을 말하니 당황스러운 것 같았다. 타협안? 네. 앞으로는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태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직장 생활 이야기, 회사 스트레스, 동료 관계 등 모든 회사 관련 내용을 빼겠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일상과 취미 이야기만 하겠어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캠핑, 요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만요. 회사명도 언급하지 않고 업무 관련 내용도 전혀 다루지 않겠습니다. 태수는 계속 설명했다. 그 대신 개인 시간에 하는 활동은 인정해 주세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다면 뭐 개인 취미 활동까지 막을 수는 없지. 감사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태수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회사 이야기를 빼니까 오히려 콘텐츠가 더 순수해졌다. 스트레스나 불만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구독자들도 이런 변화를 환영했다. 태수님 요즘 더 편안해 보여요. 순수한 일상 이야기가 더 좋아요. 힐링되는 영상이에요. 회사 스트레스 없이도 충분히 재밌어요. 다음 주 캠핑에서 태수는 구독자들에게 이런 변화를 설명했다. 앞으로는 좀 더 순수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것 같아요. 캠핑, 요리,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 말이에요. 라이브 시청자가 이제 평균 100명을 넘었다. 태수는 여전히 신기했다.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싶거든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맞아요. 긍정적인 게 좋아요. 태수님만 보면 힐링돼요. 계속 응원할게요. 그의 여름 태수의 채널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했고 월 수익도 안정적으로 500만 원 정도를 유지했다. 회사 월급 420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찬 제의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캠핑용품 업체, 주류 회사, 간편식품 브랜드, 심지어 자동차 회사에서까지 연락이 왔다. 하지만 태수는 신중했다. 너무 상업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구독자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정성을 잃으면 안 돼. 태수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만 소개하고 과도한 광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 달에 한두 개 협찬만 받고 나머지는 순수한 콘텐츠로 채우기로 했다. 구독자들이 저를 믿고 봐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어느 토요일 캠핑 라이브에서 태수가 한 말이었다.
가족관계도 완전히 바뀌었다. 아내 미숙은 이제 태수의 든든한 서포터가 됐다. 여보, 이번 주말 캠핑 갈 때 이거 가져가.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고마워. 구독자들이 집에서 만든 김치 정말 좋아해. 미숙은 가끔 태수의 영상 촬영을 도와주기도 했다.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조명을 잡아주거나 각도를 맞춰주곤 했다. 당신 영상 보면서 요리 배우는 사람들 많다더라. 마트에서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 정말? 응. 어떤 분은 남편이랑 같이 캠핑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당신 덕분에. 태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영상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아들 지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아빠, 제가 영상 편집 도와드릴게요. 네가 할 줄 알아? 전공이 컴공이니까 이런 건 잘할 수 있어요. 요즘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쉬워졌거든요. 지우는 실제로 태수의 영상 편집을 맡기 시작했다. 젊은 감각으로 영상 퀄리티가 한층 높아졌다. 자막도 더 깔끔해지고 음향 효과도 적절히 들어갔다. 아들 덕분에 편집 실력이 늘었네. 구독자들도 영상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해. 당연하죠. 이제 진짜 프로급이에요. 태수는 정말 뿌듯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 된 것이다. 더 이상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었다. 그해 가을, 태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 출판사에서 책을 내보자고 한 것이다. 53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제안받은 책 제목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책을요? 네. 요즘 중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태수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 같아요. 편집자의 설명이었다. 53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성공하신 과정, 그리고 중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면 어떨까요? 태수는 고민했다. 과연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구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태수님 책 나오면 무조건 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께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서점에서 태수님 책 보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결국 태수는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 6개월 동안 틈틈이 원고를 써서 이듬해 봄에 책이 출간됐다. 첫 주 판매량이 5,000부, 한 달 만에 2만 부를 돌파했다. 중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봐야겠어요. 책 리뷰들이었다. 책이 나온 후 태수의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중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각종 기업체와 단체에서 강연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이죠.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들이 많이 공감했다. 강연료도 한 번에 150만 원씩 받았다. 태수는 꿈만 같았다. 53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1년 반이 지난 후 태수의 채널은 30만 구독자를 넘어섰다. 이제 중견 유튜버로 인정받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댓글들이었다. 태수님 덕분에 저도 52세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용기 얻어서 퇴직 후 펜션 창업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65세에 등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빠도 태수님 보고 기타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영상을 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했다. 이것이 태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태수는 캠핑장에서 특별 라이브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혼술남입니다. 오늘은 30만 구독자 감사 라이브예요. 실시간 시청자가 1,500명을 넘었다. 2년 전 3명으로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2년 전 이맘때 처음 캠핑 라이브를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는데 태수는 감회에 젖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5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가족과도 더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댓글에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축하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태수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태수는 소주 한 잔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태수는 구독자들과 함께 건배했다. 앞으로도 진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늦은 건 없어요. 53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태수는 이제 확신했다. 인생에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성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캠핑장의 조용한 밤, 태수는 행복했다.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느낌이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과장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30만 명의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태수는 진짜 주인공이었다. 태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53살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3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는 큰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던 평범한 중년 직장인이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맞았고요. 태수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53살의 태수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태수의 첫 영상 조회수 12회를 기억해 보세요. 모든 위대한 시작은 작은 한 걸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